지금 현재 핵심적인 지역에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 나는 그런 사태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핵심적인 지역에 너무 집중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오늘 기사를 보면서도 출퇴근을 5시간 동안 걸리면서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제가 참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댓글. 오늘 이제 제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신문의 기사였는데, 버스 지하철을 2번 타고 영끌 서울 집과 밖은 70km의 출퇴근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 제목을 봤을 때 느꼈던 것은 그겁니다. 이제 간단히 제목만 봤을 때는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서울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제 출퇴근하는 거리가 이렇게 많이 걸리구나.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외곽에 이제 집을 사놓고 아니면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거리가 이렇게 많이 걸리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반대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보면은 이제 집이 서울에 있습니다. 집이 서울에 있는데 이제 출퇴근을 하는 곳이 이제 화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5시간을 이제 출퇴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은 반대예요. 저는 서울에 회사가 있고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그 수도권 외곽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반대로 집이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집은 서울에 있는데 회사가 이제 화성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집을 유지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을 이 화성으로 하는 그런 기사를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 체크를 한 곳이 있어서 한번 그거를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도 굉장히 말이 많고 그런 조심해야 될 시국이긴 하지만은,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 저도 뭐 출퇴근할 때 지하철로 했을 때는 강남 같은 곳에서 이제 저녁 시간대에 타면은 진짜 숨이 막힙니다.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저도 뭐 30대 초반 때 그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활발히 활동할 때는 지하철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을 뭐 2번 타고 바꿔가지고 5시간 정도 출퇴근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보면은 동대문 자택에서 4시 50분에 기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택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이제 군자역으로 가서 군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총신대 입구역까지 4호선 환승을 하고 사당역에서 또 내려가지고 이제 사당역에서 버스를 타고 또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화성까지 가면은 이제 8시 정도에 회사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한 4시간, 4시 50분에 일어나 한 3시간 정도 걸리네요. 왕복 뭐 한 5시간, 6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집을 팔지 않고 출퇴근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울의 집값이 한번 팔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의 핵심 지역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집을 팔게 됐을 때는 내가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서울에 집 팔고 벼락거지 됐다. 그리고 뭐 2015년, 16년, 17년도에 집 팔라고 했을 때 팔아가지고 지금 이제 주택가격이 너무나 올랐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다, 핵심 지역에 그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 거리가 멀었을 때는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집을 산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항상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생각을 바꿔본다면 서울의 집을 전세 줄 수 있겠죠. 전세 주고 그 돈으로 내가 이 회사 인근에 있는 집에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거나 반전세로 가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출퇴근하는 시간을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5시간 정도의 시간은 너무나 큰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분의 취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뭐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싶은 것은 소유와 거주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소유와 분리를 나누어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여러 가지 선택적 대안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주택을 가지고 내가 출퇴근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내가 화성이 만약에 회사라고 하면 이 화성 지역에 있는 집을 살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주 근접에 따라서. 하지만 지금 현재는 핵심 지역의 입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핵심 지역의 집을 이제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는 이제 제가 너무나 이분이 힘들겠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은 서울에 집을 그래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덜 힘들 겁니다.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방 쪽으로 또는 수도권 외곽으로 출퇴근을 하게 됐을 때는 그래도 집값이 오르니까 내가 몸이 좀 힘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 무리를 해서 수도권 외곽 지역에 내게 집을 샀다는 거예요. 물론 화성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수도권 외곽 지역에 집을 만약에 샀을 때 서울로 출퇴근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이 수도권 외곽에 집을 샀기 때문에 직주 근접도 멀면서 내가 몸도 힘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주택을 소유한다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권역에 있는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첨언을 한다면, 서울에 있는 주택을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의 좋은 주택을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외곽 지역이 아닌 그래도 입지가 좋을 곳, 좋아지는 곳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한다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그래도 수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입지가 좋은 곳을 가져가야 되니까 무조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집중해가지고 서울 핵심 지역을 내가 가져가겠다, 돈 모아서 사겠다, 죽을 때까지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가질 때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입지가 좋은 어느 정도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이렇게 너무 멀리 내가 몸이 힘들어 가면서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집 마련을 입지가 좋은 곳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청약을 한 청약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전국 주요 단지 청약 경쟁률을 살펴본 건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화성에서 했던 그런 분양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화성의 분양 물량 중에 동탄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같은 경우에 평균 청약 경쟁률이 134대 1이 나왔습니다. 380가구의 중에.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 또 있는 동탄역 디에트르,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개의 물량들은 모두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렸죠. 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있었던 동탄역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265대 1의 경쟁률, 531가구에 이제 26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동탄 신도시의 핵심 권역의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서울하고 이제 그 외곽 지역들을 봤을 때 이 동탄이라고 하는 곳은 자족 도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자리 수요가 많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동탄이라고 하는 곳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저도 이 동탄의 가격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정도로 예측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동탄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해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고 주변에 이런 수요들을 공급들을 받쳐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많은 수요층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핵심 권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평균 청약 경쟁률이 130대 1을 넘어섰다, 뭐 260대 5대 1을 했다라는 그런 경쟁률이고, 또 여기서 비교해서 본다면은 경기도 이천이나 포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외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곽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살펴봤더니 0.68대 1이에요. 413가구 중에. 그리고 0.54대 1입니다. 579가구 중에. 청약홈의 자료를 봤더니 이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무리해서 외곽 지역에 청약을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서는 이제 입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입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 집을 하루라도 빨리 갖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좀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갖기 위해서 내가 봤더니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 수도권의 외곽 지역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의 외곽이라도 내가 부동산을 빨리 가지라고 했으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는 건 맞지만은 내 집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사는 실거주 여건도 기반이 돼야지 되지만 자산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주택을 내가 팔았을 때 환가했을 때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수요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곳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마다 틀리고 그리고 지역마다 틀리고 그리고 시기마다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무리해서 청약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청약 자격 조건이 1순위 조건이 된다면 이 1순위 자격 조건이 되는 이 통장을 잘 아끼셔야 돼요. 지금은 전매 제한이라든가 1순위 자격 제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은 대부분의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들에 당첨이 되게 되면은 이런 그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급한 마음에 빨리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에 그냥 도취해가지고 나쁜 곳에 청약을 하거나 그렇게 이 청약 통장에 활용을 잘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너무나 영끌해가지고 외곽 지역에 주택 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너무 외곽 지역에 주택들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살 필요 없어요. 다만 그 외곽 지역이라고 하는 것,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주택들이 여러분들의 생활 주거 편의시설에 기반으로 한 생활권이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이 주택이 팔리지 않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평생 여기서 살 그런 자신이 있다. 그런 실거주 여건이 강하다. 그러면은 리스크는 없죠. 내가 어차피 살 주택이 필요하니까. 하지만은 자산 가치의 상승도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외곽 지역의 주택을 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주거와 소유의 형태를 분리해가지고 핵심적인 지역에 내가 전세를 끼고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만한 지금은 자금 여력이 안 되지만은 그런 주택을 전세를 끼고 하나 사놓고 내가 월세나 반전세로 좀 저렴한 주택에서 살면서 자금을 좀 모으는 방법, 전세를 살면서 자금을 모으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으로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유와 주거의 분리라는 측면을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청약 과열 시장인 그 양상이 나타나는 양극화된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이렇게 넘사벽의 경쟁률이 있는 곳을 그렇다고 청약 신청해가지고 내 집 마련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평생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곽 지역에 너무 무리해서 주택 마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넘사벽의 100대 1이 아닌 물량들, 뭐 20대 1, 30대 1 정도 되는 물량들 중에 충분히 당첨이 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물량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런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죠. 하지만 그런 물량들 10대 1, 20대 1의 경쟁이 그렇게 과다 치열하지 않고 그리고 당첨 확률은 높지만 입지가 다소 약해 보이는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물량들을 보면서 여기는 이런 데는 좀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비싼데 이런 많은 단점적인 부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넘사벽의 물량들만 청약 신청을 하고 이런 물량들에 10번 신청하고 20번 신청하고 30번 신청하면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핵심적인 물량의 추첨제를 통해서 내가 넣을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격 요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내가 그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면 정말 행운을 거머쥐시는 거고 만약에 당첨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너무나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 신청해서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보다는 외곽 지역이지만 그래도 개발 여지가 있는 곳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 것들 10대 1 이상 정도 나오는 그런 물량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신다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주거와 그리고 자산 가치의 상승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그 출퇴근이 뭐 5시간, 6시간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뭐 5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전철 타고 출근하고 뭐 제가 대표가 아니었을 때 했던 적 많이 있어요. 저도 어려운 생활을 겪으면서 그랬던 적이 많았는데 그런 시간들을 좀 내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그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출퇴근 시간을 만약에 뭐 5시간이 걸리면 그 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하고 독서를 하고 내가 내 그 일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투자 마인드를 늘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그렇게 5시간, 뭐 3시간 출퇴근하면서 그 시간을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유튜브라도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 시간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큰데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은 너무나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오락 같은 것들을 하기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죠. 돈을 벌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성장하고 싶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거나 그러면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불편한 것을 내가 감수하면서 해야 됩니다.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배를 30살에 끊었는데 저도 담배 엄청 피고 싶었어요. 하지만은 내가 담배를 피는 것보다 그 돈을 아껴가지고 재테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담배를 끊음으로써 내가 그 시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금연을 하고 이렇게 저 스스로를 조금씩 변화시킨 거거든요.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레벨업들을 자꾸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국토부에 전화를 하거나 또는 여러 공공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것들을 불편함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뉴스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소유와 그 거주에 대한 분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고 싶었고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는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